안녕하세요. 최신 특허TV의 김준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LS세미콘의 신사업과 관련된 특허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LS세미콘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컨센보다 훨씬 더 많이 잘 나왔어요. 근데 그 실적 발표가 난 이후로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했죠. 네, 굉장히 슬픈데요. 바로 OLED DDI 매출이 내년부터 하락할 예정이다 라는 기사들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OLED DDI가 이제 LS세미콘의 주력 매출원이죠. 근데 이게 올해 61억 달러를 정점을 딱 찍고 그 다음에 28년까지는 이제 44억 달러 정도로 쫙 내려간다라고 기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LS세미콘의 그 피크아웃 실적이 피크아웃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주가도 안 좋은 거고, 작년에 금호석유를 생각나게 하네요. 작년에 저도 금호석유 샀다가 그 피크아웃이 딱 떠가지고 빠르게 손절하고 튀었는데, 올해 LS세미콘 피크아웃 요거는 제가 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바로 LS세미콘은 신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사업에 시동을 켠 LS세미콘, RNG 투자 껑충 이런 기사도 나와 있고, 작년에 연구개발비만 1,700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1,700억을 썼다는 거지, 지난 그 4분기 21년도 4분기에만 600억을 썼어요. 600억. 그러면 1년 페이스로 64, 24, 2,400억 페이스라는 건데, 지금 LS세미콘 시총이 2조거든요. 시총이 2조인데 연구개발비를 1년에 2,400억 쓰는 페이스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신사업에 적극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현금 보유량이 아마도 그 유동성 자산까지 합쳐서 한 5천억, 6천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통해서 LS그룹이 매그나칩 반도체를 인수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기업 인수에도 뛰어들 거라는 그런 이러한 정황 같은 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4분기에는 특허 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걸 알 수 있어요. 이 출원 상태가 이제 보면은 LS세미콘이 업력이 어느 정도 되는 회사죠? 한 20년 된 회사인가요? 15년 된 회사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되는 회사가 이 정도의 출원 건수, 420건의 출원 건수와 특허 건은 200건 정도 갖고 있었는데, 한 분기만에 출원이 100건 이상, 120건 이상 증가했고, 특허 건수 이게 등록된 건수도 한 60건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분기만에 갑자기 이렇게 특허 출원 건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바로 신사업에서 어떤 연구 개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그 1분기 사업 보고서가 나올 텐데 1분기에는 과연 얼마나 증가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LS세미콘이 이제 SiC 관련해 가지고 이 전력 반도체 관련된 그 부분들의 특허들만 좀 설명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요거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21년도 3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실리콘웍스 LS세미콘의 전 사업명이죠. 실리콘웍스에서 독일 다인노에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실리콘웍스는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비디오 프로세서와 타이밍 컨트롤러를 원칩으로 통합한 주문형 반도체를 공급한 이력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아마 메르세데스 벤츠가 아닐까라고 추정하던데 이건 확실치 않은 것 같고요. 또한 현대기아차의 그 벨로스터 K9 뭐 이런 것들에도 뭐 페달용 센서와 아니면은 리어 컴프레션 램프용 드라이버 IC 이런 것들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또 실리콘웍스는, 그러니까 현재 LS세미콘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MCU라고 하죠. 이 MCU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MCU와 관련된 R&D를 계속하고 있어서 LS세미콘이 만든 MCU가 LG전자 일부의 가전제품에 탑재되는 것으로 전해진다라는 이런 기사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신사업과 관련된 특허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구동장치와 타이밍 컨트롤러를 하나의 원칩으로 딱 만들어 놓은, 그래서 자동차 계기판이나 이런 곳에 중앙 디스플레이 쪽에 달려야 하는 필수 부품인 반도체 칩과 관련된 특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런 통합형 칩 같은 경우에는 LS세미콘의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통상적인 디스플레이에서는 그 LS세미콘의 주력 제품이 이 DDI죠. 이 DDI가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 패널에 붙어 있어가지고 픽셀을 조절하는 거고, 그리고 이 DDI를 바로 이 T콘이라는 게 제어하는데, 이 T콘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 디스플레이 전체적인 것 안에 속해 있고, 이 바깥에서 이제 전자 신호 같은 거를 보내주는 장치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 이 T콘과 바깥에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구동 장치를 통합한 칩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특허는 21년도 11월에 공개가 된 특허인데요. 디스플레이 구동 장치 및 구동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아직 등록이 되지는 않은 특허입니다. 이 특허를 읽어보면은 디스플레이 구동 장치에는 타이밍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여기 박스 네모난 요 부분을 지금 특허 출원한 건데 요 부분 안에 타이밍 컨트롤러가 이게 포함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특허의 배경 기술을 읽어보면은 자동차 등과 같은 이동 수단에도 이렇게 대화면에 디스플레이가 필요해졌는데, 그래서 자동차에도 이제 이런 부분이 쓰인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그 기사, 그 실리콘웍스가 다임러에다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했다는 그 기사에 있어서 시인성 향상 알고리즘 적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블랙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준다, 그래서 휘도를 높여준다라는 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칩을 제공했다고 그래요. 실리콘웍스가 현재의 LX세미콘이. 근데 지금 소개해드린 특허가 바로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서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보면은 여기 이 그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LED 같은 경우에는 LED는 백라이트 유닛이 이렇게 밑에 있고 그 바깥에 이렇게 패널이 있잖아요. 근데 백라이트 유닛이 있다 보니까 검은색을 표현할 때 그 오프셋 밝기가 높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프셋 밝기라고 하면은 가장 어두운 색상, 그러니까 검은색 가장 어두운 색을 오프셋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가장 까맣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좀 어느 정도 밝기로 높게 형성돼 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검은색을 표현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 명암을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패널을 두 개를 이렇게 적층시켜서 해결했다고 그래요. 두 개의 패널을 적층시켜가지고 이 백라이트로 인해서 이렇게 명암 차이가 잘 안 나는 거를 좀 보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패널을 형성시켰을 때에는 바로 블러라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 블러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막 흐릿해지는 걸 말하는데, 이건 지금 유도적으로 흐릿해지게 만든 그림일 테지만 실제 사진을 찍었을 때 디스플레이에서 표현할 때 이 사람의 그 모양, 이 경계에 있어서 약간 블러 처리 되는 듯이 그렇게 흐릿하게 형성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특허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얘기하는 거고, 바로 아까 기사에서 언급된 그 선명하게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고, 요거 시인성 향상을 위한 알고리즘, 그리고 블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휘도를 어떻게 높아줄 것인가, 요 기능과 관련된 거 설명하고 있는 특허다. 그래서 이 특허가 적용된 반도체가 독일 라임러에 제공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아까 이렇게 그 백라이트가 밑에 있고 패널이 이렇게 두 개가 적층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패널이 두 개 적층될 때 이 하나의 픽셀, 그 밑에 있는 패널의 픽셀과 위에 있는 패널의 픽셀의 크기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 달랐을 때 이게 경계 부분에서 이 휘도가 달라지면은 여기서 명암 표현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통해 보시면은 만약에 사진에서 사람의 경계가 여기 있다. 제 얼굴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경계겠죠. 이거의 경계가 여기라 그랬을 때 이쪽 배경 쪽은 좀 어둡게 검게 표현돼야 될 거고, 이쪽 사람 얼굴 있는 쪽은 밝게 표현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 같은 경우에 이제 제2 패널이 이렇게 가운데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에서 만약에 경계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 쪽은 표현하는 게 지금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픽셀에서는 다른 밝기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중간 밝기만 표현될 거고, 이렇게 되면 휘도가 이렇게 점차 계단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명암이 좀 흐릿하게 표현된다 이거예요. 그게 기존의 문제점이 이거였는데, 이 특허에서는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바로 오프셋이라고 하는 그 명암의 차이를 더 두기 위해서 그 상위에 있는 패널의 픽셀에서 요거와 대응되는 것만큼의 밝기를 더 밝게 하거나 더 어둡게 하는 이런 부분이 또 생겨나게 해가지고 최종적인 휘도가 바로 이렇게 딱 이 사진의 경계 부분에서 딱 이게 완벽하게 휘도의 경계가 형성되게끔, 그래서 사진의 디스플레이의 명암이 완벽하게 형성되게끔 하겠다라고 설명하는 그 특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특허는 리어 컴플레이션 램프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자동차 뒤쪽에서 엑셀,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았을 때나 아니면 방향 지시할 때 깜빡이는 그 램프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그 기사에서는 현대 기아차의 벨로스터나 뭐 이런 것들에 반도체를 공급해 왔다 그러는데, 이러한 증거들이 이제 특허를 통해서 나타난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특허가 현대 모비스와 LX세미콘의 공동 특허로서 15년도에 출원된 건데 이제 등록이 됐어요. 22년도 2월에 등록이 된 특허를 설명드리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뒤쪽에 이 램프 요거와 관련된 특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리어 컴프레션 램프라는 게 최근에 등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최근에 거의 한
6개월 사이에 5건에 등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특허를 간단하게 보면은 리어 컴프레션 램프는 바로 그 후방에 뒤따른 차 차량의 운전자에게 자기 차량의 주행이사 주행 상태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 램프다라는 거 말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LED 광원을 채용함에 따라서 리어 컴프레션 램프의 디자인이 다변화되고 있고, 디자인 다변화에 따라서 LED 개수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특허는 뒤에 LED를 이렇게 설치했을 때 어떻게 신미감 있게 다 조절할 것인가, 그거와 관련된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리어 컴프레션 램프를 미리 설정된 지연 시간 카운팅을 통해서 순차 전등시킴으로써 차량의 미적 감각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차량의 미적 감각을 증대시킬 수 있게끔 반짝이는 거를 순차적으로 반짝이게 만들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약간 이 아이오닉 5 뒤에는 램프처럼 생겼죠. 요 램프가 짜라르락 이렇게 켜지게끔, 짜라르락 이렇게 켜지게끔 만들겠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지연 시간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 하나의 램프가 켜지는 시간이 하나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켜지죠. 그러니까 따라라락 이렇게 켜지게끔 만들겠다. 또 이게 켜지는 게 뭐 이렇게 완전 일자로만 켜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램프들이 있으면은 이게 대각선으로도 짜라락 이렇게 켜질 수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특허입니다. 실제 청구안이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복수의 LED 채널이 순차 점등 또는 동시에 전멸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하는 그 제어부가 이렇게 딱 있는 거고, 이 특허가 이렇게 등록이 진짜 되어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된 특허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설명드릴 게 이제 DC-DC 부스터 컨버터라고 하는 건데, 이게 DC-DC 부스트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직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는 기기라고 하는데요. 차량에서 예를 들면은 이게 그 차량에 고전압 배터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 배터리에서 나온 DC를 모터로 들어가는 AC로 바꿔주는 거고,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나온 직류를 이 고전압 배터리, 고전압이니까 차량 내에서 쓰이는 다양한 그 전자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자 제품에는 이 고전압이 그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저전압으로 이렇게 컨버터 변환시켜야 되니까 그런 컨버터다.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컨버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LX세미콘에서는 그 DC-DC 컨버터와 관련해서 이렇게 뭐 R&D 박사실 수시 채용 이런 것들을 올해 했었고, 올해 22년도 4월 28일까지 이게 채용 공고가 있었네요. 하여간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도 뽑고 있다라고 알 수 있고, 이 DC-DC 컨버터 시장이 향후 연간 12%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 산업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DC-DC 컨버터와 관련해 가지고 그 22년도 5월에 등록된 특허도 있고요. 20년도 6월에 공개된 특허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심사 중에 있는 특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컨버터와 관련된 특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컨버터가 자동차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 전자 제품에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제품의 견박 단수와 추세에 의해서 그 부스트 컨버터가 좀 작게 형성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작게 만들 것인가와 관련된 특허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자동차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가 증가할 수도 있고 충전하면 증가하는 거고, 그리고 배터리를 쓰면 씀으로써 그 배터리에서 나오는 그 전압이 작아지잖아요. 이게 전압이 이게 배터리 쓰면 쓰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작아지는데, 그 전압이 작아지고 커지는 그거에 대응해 가지고 이 컨버터도 전압 변환 비율을 이렇게 달리해야 되니까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전압이든지 변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컨버터와 관련된 특허도 이게 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전제품량 반도체 관련 특허도 이렇게 내놨는데, 이 LS세미콘이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과 관련된 것도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LG전자 일부의 가전제품에 탑재되는 걸로 알려져 있다라고 기사에서 아까 그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거 MCU와 관련된 특허가 22년도 2월에 공개가 된 특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레벨 시프터라고 하는 특허인데, 이 MCU라고 하는 거는 그 가전제품 내에서 특정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전용 프로세서로서 그 두뇌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건데요. 이 두뇌 역할을 할 때 이 가전제품 내에서 쓸 때 최근에 그 저전력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전기를 최대한 적게 소비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도 저전력 소비를 위한 그런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자제품 내에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은 뭐 저전력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 그게 제어하는 그런 부품 같은 거는 고전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은 그 저전압으로 할 수 있는데 외부의 부품은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과 다르게 고전압을 이용해서 동작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 이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레벨 시프터라는 거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레벨 시프터가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저전압 범위의 그 신호를 고전압 범위의 신호로 이렇게 변경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품이고요. 근데 이 레벨 시프터가 MCU 내에 구성되어 있어요. MCU 내에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저전압으로 구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레벨 시프터가 그 구동할 수 있는 그 전기량이 작아서 생길 수 있는 그 오작동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외부의 그 부품에는 고전압이 걸리니까 이거로 인해서 이 고전압에 의해서 레벨 시프터가 손상을 얻어가지고 바로 그걸로 인해서 오작동이 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기 위한 특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특허는 아직 등록이 되진 않은 특허니까 이 청구항이 그대로 등록이 되진 않을 텐데, 어쨌든 청구항을 읽어보면은 바로 이 특허의 특징이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출력 회로, 이 출력 회로가 바로 MCU 안에서 바깥에 있는 부품으로 그 로직 신호를 그 고전압으로 출력해서 보내는 데일 테고, 출력 회로가, 그리고 입력 회로는 바로 이 출력하는 여기를 컨트롤하는 그런 곳이겠죠. 컨트롤해서 그 부품을 어떻게 제어할 건지 그걸 컨트롤하는 곳이고, 근데 이 사이를 연결 회로라는 것이 구성되는데, 이 연결 회로에서 이 전압이 강화되게 함으로써 이 입력 회로가 손상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게 이 특허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연결 회로의 전압 강화에 의해서 그 입력 회로가 고전압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게 특징 하나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입력 회로에 들어가는 입력 신호를 이 VLA라고 하는 그 신호와 VB라고 하는 신호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들어왔게끔 해가지고 충분한 전기를 바로 이 입력 회로에 공급해 줘가지고 입력 회로에서 전기량이 부족해가지고 오작동을 일으키는 그런 염려는 없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특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LS세미콘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신사업과 관련된 특허 동향을 소개해드렸고요. 아직 신사업이 그 DDI와 만큼 그렇게 매출액이 크지는 않지만 LS세미콘이 그 연구 개발비를 쓰는 비용이라든지 특허 출원하는 그런 게 굉장히 적극적인 걸 고려해 보면은 이런 신사업들이 훌륭한 매출원으로 언젠가는 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력 반도체 관련된 신사업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량용 또 가전제품용을 향한 반도체 관련된 연구도 LS세미콘에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